한국은 태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속에 쌓인 울분을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요. 충격적인 이 발언이 던져진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클레어 르블랑입니다. 처음 이 캠퍼스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기술과 혁신에 깊은 관심이 있었지만 스탠퍼드에 입학하고 우연히 접한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 사례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메이어 홀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웅장한 천장과 나선형 계단,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창가의 원목 테이블까지. 이곳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의 치열한 토론이 펼쳐집니다. 처음엔 이 웅장한 공간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죠. 특히 국제관계학 수업은 저에게 특별합니다. UN 모의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수업에서 저는 늘 프랑스 대표였지만 한국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면 유독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수업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마리사 타니삭이라는 태국 학생 때문이었죠. 처음 마리사를 봤을 때 저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토론이 시작되면 마리사는 마치 독사처럼 날카로운 혀를 내밀었고 특히 한국 관련 주제가 나올 때면 거의 광기에 가까운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한류요? 그저 과대포장된 마케팅이죠. 마리사의 이런 발언들은 매번 저의 심장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모든 데이터가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 학생 박서준은 달랐습니다. 서준을 처음 만난 건 도서관 아시아학 자료실에서였어요. 그는 한밤중까지 경제 통계를 연구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성실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준은 늘 차분했고 어떤 비난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눈빛이 점점 지쳐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보다 일찍 메이어 홀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번 주 토론 주제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로 불거진 한국과 태국 외교 갈등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점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홀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리사와 태국 학생들은 이미한 무리를 이루어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이 넘쳤죠. 서준과 한국 학생들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이번 토론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무게가 실려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국제적 갈등을 다루는 만큼 여러분의 발언 하나하나가 실제 외교 현장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모든 자료들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태국 내 투자가 현지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 K문화 컨텐츠가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양국 간 관광 교류가 만들어낸 상호 이해 증진 사례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노트북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토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의실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수업을 넘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먼저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말씀에 강의실은 순간 숨죽였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설명하셨습니다. 노동시장의 왜곡, 사회보장 체계의 부담,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범죄 통계까지 객관적인 수치들이 현실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마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마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왜 불법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을 2등 시민처럼 대우합니다. 적절한 임금도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마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친구도 지금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친구는 정식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갔어요. 하지만 회사가 파산하면서 체류 자격을 잃었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비자 문제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은 식당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매일 밤 단속을 피해 도망 다니는 친구를 생각하면 마리사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변했어요. 태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고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마리사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안타까운 사례를 전체 정책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그때 서준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마리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사촌형이 방콕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현지 파트너의 횡령으로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태국의 시스템 자체를 비난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보장, 산재보험 의무 가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추가된 정책만 15개에 달합니다. 개인의 불행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네요. 불법 체류 문제는 제도적 차원과 인간적 차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정책의 문제로만 또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볼 수는 없겠죠. 저는 이 순간이 토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 토론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인으로서 저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더 큰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펼치며 양국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보고자 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특히 유럽의 이민자 정책과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 태블릿을 들어 최근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은 OECD 평균의 92%에 달하며 의료보험 가입률도 85%를 넘습니다. 이는 프랑스나 독일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때 마리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현장의 실제 상황은 달라요. 마리사의 반박으로 토론은 더욱 가열되기 시작했고 강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리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전혀 다른 주제를 꺼냈어요. 한국이 우리 태국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태국은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마리사의 주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리사의 책상 위에 놓인 최신형 갤럭시 폰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마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마리사는 황급히 폰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한국산 스마트폰에 고정된 후였죠. 서준이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방금 그 갤럭시 폰, 태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서준의 말에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마리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소비재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관광 수입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나라예요. 한국 관광객이 없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서준이 재빨리 자료를 펼쳤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죠.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180만 명이 넘습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도 다른 국가 관광객보다 30% 이상 높았고요. 또 그런 문화적인 것 말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불리해진 느낌이 들어서인지 갑자기 마리사가 화제를 돌립니다. 군사력은 어떤가요? 한국은 결국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없다면 중국 같은 강대국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강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자료를 펼쳤어요.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시죠. 한국은 현재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K방위 산업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이 대표적 사례죠. 마리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봤자 태국은 중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군사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한 서준이 그녀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동맹이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태국의 독립성이 중국과의 협력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실제로 최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이 논쟁이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과 동맹 관계는 매우 민감한 주제였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프랑스 관점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상황을 보면 군사 동맹의 진정한 가치는 상호 존중과 독립성, 보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군사력 개발에 성공한 좋은 사례죠.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말은 마리사의 공격성과 서준의 방어적인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이 토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층적인 논쟁으로 발전하려는 조짐이 보였죠. 토론이 격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던 수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수린이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수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리사는 여전히 광기 어린 눈빛으로 수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부터 저는 불편했어요. 토론 시간마다 보여주던 과도한 적대감, 상대방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이기적인 태도, 마치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수업을 이용하는 것만 같았죠. 수리는 태국의 현실을 차분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치앙마이에 급증하는 실업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녀의 설명은 마리사의 감정적인 선동과는 달리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그때 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린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그녀의 표정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어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리사의 고함에 강의실이 흠칫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마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성적으로 토론에 임하던 다른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리사의 감정이 전염되듯 그들의 눈빛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런 영상으로 한국을 매도하지 마세요. 한국 학생의 반박이 이어졌고 순식간에 강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리사가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매 수업마다 조금씩 분위기를 격화시키더니 결국 이런 폭발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수리는 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향해 배신자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마리사의 영향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고 이성적 토론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심각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잠깐! 교수님의 한마디에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리사 학생, 당신이 언급한 중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태국과 중국의 동맹이 정말 태국에게만 이익이 될까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화면에는 제가 몇 달간 연구해온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강대국과의 일방적인 동맹은 오히려 약소국의 자주권을 위협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국가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사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클레어 학생의 지적이 매우 중요한 것 같네요. 우리는 왜 이 문제를 단순히 두 국가 간의 갈등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감을 얻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새로운 이민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계절성 노동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합법적 취업 경로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사를 포함한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서준과 한국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은 이러한 양자 협정을 통해 불법 체류 문제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네요. 갈등을 넘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제관계학의 핵심이 아닐까요? 갑자기 마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협정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공격성 대신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기술교육기관과 한국 기업이 직접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거죠. 실제로 독일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불법 체류 문제를 40% 가까이 줄였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삼성전자가 이미 베트남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태국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 논의해야 할 방향이 보이네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순식간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아까의 적대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학생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마리사도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동시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것. 그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 아닐까요?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네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와 협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고요. 저는 이 순간 제가 이 토론에서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국과 태국의 갈등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시선을 확장시킨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관계학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마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수업 시작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날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네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통만을 생각했고 그래서 한국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했던 것 같아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리사의 고백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클레어의 분석과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었네요. 앞으로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등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양국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눈 대화처럼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단에 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갈등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죠.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수업의 결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마리사의 진심 어린 반성과 서준의 포용적인 태도, 그리고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조언이 만나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만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이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마리사와 서준이 짧게나마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의 토론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며 그날의 수업을 다시 떠올려 보니 우리가 단순한 논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뗐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와 협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을 저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깨달음이나 생각할 거리를 전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